네, 그리고 저희가 사전에 이준석 후보 어쨌든 개혁신당에 얼마 전까지 같이 계셨기 때문에 계속 집중해서 여쭤볼 수밖에 없는데 몇 가지 단어로 표현해달라고 이제 부탁을 드렸어요. 네. 그래서 몇 가지 또 친절하게 답변을 주셨는데 일단 키워드 중에 하나가 이준석 후보는 인간으로서 양치기 소년이다 이렇게 표현하셨는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어떤 맥락인가요? 그러니까 양치기 소년이잖아요. 소년. 처음에는 주목받는 소년이었죠. 그런데 주변 사람들을 그러니까 약간 거듭되게 과장하고 왜곡하고 거짓말하는 것으로 주변 사람들이 이제 그를 알게 되고 또 보다 보니까 장난을 친다라는 게 그게 주변 사람들을 도구화시키면서 힘들게 한다라는 것을 알아간다. 그래서 저는 좀 양치기 소년이라는 생각이 들고 이준석 후보 하면 저는 사실은 경험하면서 느꼈던 점은 진짜 거짓말쟁이다. 네. 너무 여기서 더 말씀을 많이 하시면 또 큰일 날 것 같아요. 네. 나중에 또 한번 그건 또 하겠습니다만 그리고 또 중요한 거 있어요. 자기만 잘났어. 그건 확실한 것 그런 같습니다. 거예요. 타인을 자꾸 깎아먹어. 그래서 너무 궁금한 게 네. 이 양치기 소년 맥락이긴 한데 시간이 많이 없습니다만 이거 하나 정말 물어보고 싶어요. 네, 단일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저는 단일화 한다고. 한다. 이유는 어떤? 네. 이준석 관심 없으면은 아무 짓도 안 해요. 근데 기자회견까지 하는 거 보고 기자회견까지 하고 안 한다는 기자회견 하는 걸 보고서 그렇죠. 뭐 측에서 또 뭘 흘리고 나는 모르는 일이다 하고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안철수 후보하고 똑같은 그 길을 가는 그 길을 가고 있다. 그래서 날짜도 제가 예측했잖아요. 28일. 28일 날 전날. 그렇죠. 사전 투표 전날, 토론 다음 날. 마지막 토론 다음 날. 네, 그날이 28일. 그게 딱 지난번 안철수 후보 케이스인데. 그렇죠. 그래서 그 말은 진짜인 걸 것 같아요. 이름은 나올 거예요. 이름은 나오죠. 사과는 나올 거예요. 왜냐면 이제 프린트는 25일이 마지막 투표용지에 뭐 그거니까 나올 수 있겠죠. 우리 김영호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단일화 아까 제가 일부 때 말씀드리지만 저는 만약에 정말 자기가 단일화 할 생각이었다면 저는 이번에 기자회견을 과연 했을까? 제가 좀 나이브하게 생각할 수는 있는데 일단은 저는 첫 번째로 그 선거운동원도 안 쓰고 그리고 차량도 없고 유세 차량도 없고 그리고 공보물도 아까 이제 4피짜리 만들어서 하여튼 당선이 목적은 아닌 것은 전 확실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두 번째는 단일화는 본인이 이제 그 단일화에서 주인공이 된다면 할 텐데 뭐 그건 불가능한 얘기잖아요. 저는 마지막까지 이준석 후보가 단일화는 안 할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하거든요. 근데 제가 나이브한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아마 제가 생각보다 좀 그래요. 그건 잘 알고 있고 또 허나 대표님 워낙 이준석 후보를 잘 아시고 있기 때문에 뭐 논문 쓰셔도 몇 권 쓰시면 쓸 수 있을 것 쓸 수 있어요. 챕터별로 하나하나 나올 것 같은데요. 이준석 책 3부까지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양두구육으로 개장사를 하려고 할지 한번 또 좀 봐야 되겠는데. 지난번에 안철수 후보 둘이 만나서 이런 거 상의했나? 지난번에 어떻게 단일화 어떻게 했어요? 했더니 그거 윤석열 단일화 사례를 그 단일화 할 때 이준석 후보가 당대표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맞습니다. 어떤 걸 얻어갔는지를 다 알고 그때 명태균이 그 과정 속에 있었죠. 그렇죠. 이 명태균은 기사도 나오고요. 그리고 명태균은 며칠 전에도 통화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예전에 당대표 되기 전만 그친 게 아니라 그 이후로도 쭉 있었고 아니 며칠 전에도 통화를 한 사람이니까. 그분의 페북을 보면 이미 단일화는 될 것 같고 그 명태균님의 페북을 봤거든요. 한번 봐보세요. 단일화 되겠구나. 그리고 이분은 이준석을 미는구나. 라는 것이 보입니다. 거기만큼 신뢰하는 관계가 없는 것 같아요. 그 명태균 씨가 여러 사람들에 대해서 부정적인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홍준표 전 시장, 뭐 오세훈 등등에 대했는데 이준석에 대해서만큼은 그런 정도의 강도를 본 적이 없고 오히려 우호적인 그런 것이고 이거 생방이잖아요. 이거 좀 이따 단독 보도 나올 것 같아. 단독 보도. 네. 저 김문수 이준석 단일화 28일 윤석열 안철수 단일화 모델 따라. 그래서 명태균 안철수 만난 의미적인 기사 나오겠는데. 기사 나오겠습니다. 제가 하나 정말 궁금한데요. 이건 개인적인 궁금함을 넘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데. 안철수 의원하고 이준석 후보는 정말 앙숙이잖아요. 서로 정말 안 좋아하는 걸 우리 모든 국민들이 알고 있습니다. 아니 많은 국민들이. 근데 굳이 그 학식 뭐 그 자리에서 만났어요. 저는 그게 굉장히 참 기이하다라고 느꼈는데 그것도 하나의 또 단일화를 그 연상시키는 하나의 에비던스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보였습니까? 그 장면은?
그러니까 서로가 시너지를 내는 방법을 아는 것 같습니다. 네, 안철수 의원님 같은 경우는 네. 이제 앞으로 당권에서 본인의 존재감이 중요할 거고요. 지금 현재 김문수 후보 곁에는 의원들이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지를 많이 안 해주고 계시고, 그렇다면 향후에 본인의 모습을 어떻게 취해야 되느냐에서 가장 큰 핵심이 아마 이준석 입니다. 그 안철수 후보한테는. 그래서 기존에 또 한번 토론회는 아니고 인공지능 뭐 그런 거 같이 한번 했었었고요. 그리고 안철수 의원하고 이준석 후보하고 사이가 안 좋았던 것은 이준석 후보가 하도 공격을 해서 안 좋았었던 거고, 사실 뭐 안철수 후보는 관심을 안 가졌었던 거였고, 그러다 계속 가다 보니까 서로 앙숙이 됐던 거기 때문에 미운정이 쌓였나요? 그렇죠. 미운정이 쌓였는지 아니면 서로 필요한 상황이 된 거죠. 네. 안철수 의원도 이제 정치 그만해야 될 때가 한참 지났는데, 이미 그분은 지난번 단일화로 윤석열을 만들어 놓은 그 죄과에서 벗어날 수 없는 사람이거든요. 네. 네. 어떻게든 근데 서로 다 벗어나고 싶어 하니까. 손가락 잘라야 될 사람인데. 네. 그런 의미에서 우리 허은하 대표님이 두 번째로 키워주신 게 요란한 유튜버다. 네. 뭐 이미 아까 우리 쇼츠 얘기도 많이 했습니다만, 이 의미는 어떤 거세요? 그러니까 좀 관심종자라는 뜻입니다. 정치 엔터테이너. 정치 엔터테이너로서 관심종자로 보인다. 그러니까 겉은 막 되게 화려한 썸네일 해놓고 했는데 들어가 보면 괜찮은 유튜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것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포장만 번지르르 하고 본인은 들어가 보면 아무것도 아니더라.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렸고, 그리고 모든 것을 좀 짤화하는 거를 좋아하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그게 아까 김진 전 의원이 얘기한 거가 그대로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런 정식으로 좀 들어가 봤더니 그래도 그냥 합리적인 보수인 알았더니 들어가 봤더니 완전 극우 논리와 갈라치기. 네, 맞아요. 이런 거 가지고. 안타까운 건 좀 미디어가 만들어낸 괴물이 돼버렸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키우려다가 괜히 한때는 괜찮았었던 정치인이라고 좀 믿고 싶거든요. 그 정치인이 완전히 그냥 정치 엔터테이너가 돼버렸다라고 생각합니다. 한때는 괜찮았던 거 맞나요? 저는 동의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러지 않았으면 제가 너무 괴로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대표적인 사례가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임금 문제를 얘기하면서 임금을 차별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논쟁이 붙으니까 캐나다 무슨 사례를 가지고 와요. 팩트체크 나왔죠. 예.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이제 미국과 우리나라의 사례가 다 다르고 캐나다도 그런 제도를 잠깐 했다가 결국은 폐지가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왜 이유는 결국은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아마 본인은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게 결국 잠깐 했다가 폐지된 거를 알고 있었는데 그거를 딱 그 순간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상대방은 그걸 뭐 알고 있지 않은 이상 당황할 수밖에 없고 잘 모르지 않습니까? 바로 맞받아 대응할 수 없는데 그걸 딱 보여주면서 내가 이만큼 알고 있어, 나 잘났어. 요거를 딱 짤로 만들기 위해서 자랑하기. 그런데 이제 결국 팩트 체크 해보면 아무것도 아니고 사실은 이미 폐지되고 이런 것이 진실인데 결국 그런 것만 계속 노리는 그렇게 정치를 한 것 같더라고요. 사실 TV 토론을 보면서 저는 같았던 생각이 만약에 외국에 나가 있는 한국 청년들의 최저임금을 차별했다면 그러면 사실 우리가 문제제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인권의 문제든 여러 가지 문제. 거기에 이준석 후보는 뭐라고 답변을 했을까? 그 질문 괜찮네요. 그 질문 좋은 질문 같아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국내에 있는 외국 노동자만 생각하냐는 거예요. 특히 우리나라 민족은 4대 강국에 100만씩 있어요. 많죠. 디아스포라가. 네. 그래서 저는 어저께 그냥 문득 생각이 든 거는 외국의 노동자들이 한국의 사례를 비춰서 외국에서 미국에서 트럼프가 이 정책을 어떻게 이준석 후보의 말한 그 정책대로 한국 유학생들이나 한국인들한테 최저임금제를 차별을 두고 줬다 그러면 이준석 후보는 그거를 과연 동의할까? 그 질문을 이준석 따라다니는 그 기자들 중에 한 명이 제발 좀 해주기를 바라고요.